이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기 작전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과거에 18년하고 22년도 이 큰 상승 후 하락 때도 보시면은 그 당시 다 무슨 뭐 테슬라 판매 이벤트라든가 머스크라든가 뭐 ETF 상장 이런저런 삐끼들이 있었고, 그때 개인들이 좀 상방으로 달려들었을 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18년도하고 22년도 상방으로 달려들고 난 직후에 급락했다면은, 이번에 상방으로 달려든 후에도, 트럼프가 삐끼한 후에도 미국의 무슨 자산 편입이라는 그 호재까지 추가로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삐끼 후에 금방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사실 금방은 아니죠.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올렸으니까 헷갈리게 하고 한 건데, 그랬으면은 여기도 한 여기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세 번이 한 번 더 나온 게 약간 변이된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생각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삐끼한 이 이후에 서학개미들 동향을 보면은 비트코인 ETF를 계속 사모았거든요. 그저 개인들을 방향하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만약에 빗썸 사태로 비트코인이 있지도 않는데 막 자기네들이 찍어서 배분을 해? 빗썸에선 당연히 뱅크런처럼 발생하겠죠.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빗썸에서는. 빗썸만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글로벌 거래소에서 만약에 코인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분명히 월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좀 추가 상승, 물론 한 10% 정도 지금 상승을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모릅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상방으로 달려들면은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고,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들이 선물, 현물 모두 다 매도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하고 반대죠. 요즘에 그 유튜버들 중에서 집값이든 뭐든 간에 일반 개인들로 보고 접근하는 분들은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세력이, 그러니까 소수의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튤립도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소수가 선물 시장을 통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그러면은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손절 잡습니까? 일단은 지난번 여기 종가는 무조건 손절 잡아야죠. 매수 접근하시더라도 6만 2천 불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따져보세요. 이날 종가. 폭락했던 날 종가가 6만 2천인가 6만 3천 종가. 저가는 6만 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랑 그래 여기에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석은 5일선이에요. 5일선. 5일선 아직 회복 못했을 것 같은데, 5일선 회복하면은 일부 들어가고 5일선 손절 보고 아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칼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정해드렸던 그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들을 회복하면은 그 라인들을 여전히 이렇게 손절로 잡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르다가 맞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사실은 이때처럼 된다고 하면은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흘러내릴 텐데, 이후에 여러분이 서학개미들이 비트코인 ETF를 처분하는지 매수하는지 보시면은 답이 나올 텐데, 근데 이미 그때는 뭐 단기로 뭐 반등이든 하락이든 이미 나타난 상태겠죠. 사실 코인은 단기 예측, 차트 예측 같은 경우에 그 누구보다 많이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만 조금 버벅였죠. 이때는 차트 대응이 틀린 건 아니었죠. 이거 넘으면은 제가 자르라고 했으니까 차트 제 대응은 틀릴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트럼프 삐끼를 보고 24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예측이 틀렸죠. 근데 그때 말고는 거의 다. 왜냐하면은 코인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큰 호재라든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호재였죠, 비트코인에. 호재가 있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22년하고 2018년처럼 잠깐 몇 개월간 이러다가 1년 내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고, 테슬라처럼,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어거지로 이렇게 여러 번 올리는 경우, 최고봉이 뭐라고 했죠? H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 8번 올라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세 번째니까는 5, 6, 7, 8번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4년 뒤에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비율로 봤을 때 세 번째도 흔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세 번 오르는 거 흔하지 않다고요. HLB처럼 7번 올리는 애들은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0.1%까지 한 1%에 속할걸요.
근데 2번 올린 애보다 7번 올린 애가 더 처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처참하게 끝난다. 이 작전주 원리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여기를 회복 못하면은 여기가 그러시면 이렇게 낮춰도 돼요. 이제는 그죠? 이렇게 원래 여기가 추세였는데 이제 이렇게 좀 낮춰도 된다고요. 이렇게 낮추면은 평행으로 여기 그죠? 이 라인들 제가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금액 넣으면 해킹 당하니까 매수 추천 아니고 굳이 하시겠다는 분은 이번엔 가격도 안 알려드릴게요. 각자 찾아서 줄긋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해야지. 응?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트뿐이 없어 이거. 가치가 뭐가 있어 이게. 이 세 라인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정도 보시든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해서 반등하더라도 못 뚫으면 맞고 떨어지고 회복하면 회복해서 올랐는데 깨면 손절하고 이득 실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어느 라인을 정해서 그거 지켜야만 하시고 손절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어느 걸 잡는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고 사실 이평선으로 잡으면은 5일선 잡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5일선이 정석인데 아직 회복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곱게 안 오르고 오르기로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질 것처럼 그죠? 반등도 하더라도 한 번 더 눌러서 떨구고 오르는 경우도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는 몇 번을 헷갈리겠어요. 몇 번을 떨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뚫었을 때 이럴 때는 여러 번일 때는 뚫었을 때 상방 보시는 거고 여기도 여기 뚫었을 때 상방 보는 거죠. 그죠? 절대 비트코인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요즘에는 안 하던 사람까지 하잖아요. 정말로 끈기 있게 이걸 안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